세월호 희생자 11주기에 붙여 우리는 절대 불의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세월호 진실을 숨긴 자들의 침묵과 기만에 대하여 2014년 4월 16일 온 나라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애원했고 비탄에 잠겼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권한을 가진 이들이 정작 그 진실을 밝힐 의지도 노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CCTV, DVR, 청와대 보고일지, 해경 교신 녹취록 그 모든 결정적 자료들이 사라졌고 훼손되었으며 편집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고자 나선 자는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핑계로 삼으며 진실의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마침내 책임은 분산되었고 진실은 파묻혔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법이 움직여서 사법이 이 나라의 마지막 양심으로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너무 순진했고 너무 무력했습니다. 결국 국가 권력은 그날의 진실을 숨기려 했고 법과 제도는 그 뒤를 따라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기록은 삭제되었고 책임자는 빠져나갔으며 희생자 가족은 오늘까지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비극이 사고가 아니라 참사였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평안과 명복을 다시 빌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내란 반란 사건이 또다시 그 과거의 은폐와 책임의 피로 되풀이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마저 가린다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검찰의 직권 남용 불기소,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법의 심각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반란 수개 기소 과정에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은 또 하나의 사실은 이창규 부장검사와 현 검찰이 윤석열에게만 유독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분명히 직권남용죄를 고위공직자범죄 본죄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엮어 관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공소장 작성의 기초를 허물고 직권남용은 슬그머니 불기소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윤석열과 함께 계엄령 문건을 논의한 민간인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도 아닌데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참모총장도 당연히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 작전을 기획하고 결심하고 최종 결단한 자 바로 윤석열 본인에게만 직권남용죄를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법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직권남용죄를 빼버리면 공수처의 수사관할권 자체가 흔들리고 이후에 모든 강제 수사와 증거 수집이 위법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만들고 결국은 무죄를 주기 위한 사전 설계입니다. 이것은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라 검찰권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그 총괄 책임자인 이창규 부장검사는 내란 공범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법과 공직자의 책무를 내던졌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는 4월 21일 재판에서는 반드시 직권남용죄를 공소장에 추가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은 이미 공소장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상 1개, 절차상 1개, 형식상 1개 모두를 위반했으니 당연히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직권남용과 내란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받기에 죄명만 추가하는 건 어렵지도 않습니다. 법기술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검사들이 장난치듯 공소장 문장 수를 늘리는 것을 구경하러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공범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의 검찰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 왜곡입니다.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이대로 윤석열의 범죄를 법기술로 덮는다면 국민은 횃불을 들고 검찰청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윤석열만은 예외여야 했는가?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에게 면죄부 주기 위한 몸풀기를 중단하라. 지기현 판사의 재판 소송 지휘 또한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도 문제였지만 정성욱 대령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고 윤석열 재판에 대해 전면 촬영을 금지시킨 결정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법관은 탄핵 대상입니다. 지기현 판사의 지금의 행보는 윤석열에 대한 공소기각을 염두에 둔 몸풀기 시범 경기로 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며 윤석열만은 유독 특혜의 재판을 받게 해주려는 정치사법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더 이상 윤석열 앞에 서지 마십시오. 윤석열을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세우십시오. 지금 법대 위에 앉아 있는 이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헌법의 편이어야 합니다. 맺은 말. 세월호 참사 11주기. 우리는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진실은 왜 끝내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윤석열 반란 사건의 진실은 또다시 가려지는가?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처럼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덮는 권력에는 분노로 맞설 것이며 그 진실 앞에서 법기술과 정치의 야합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윤석열은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검찰은 진실을 위한 칼이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비호가 아닌 헌법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이며 그날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기성세대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